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저널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뇌리에서는 매주 발표되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 논문들을 뇌과학 관련 논문들을 간단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특별히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을 한 편 소개해 드릴 겁니다. 사실 저희는 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혹은 뭐 뉴런 그 외에도 많은 저널들에 굉장히 좋은 뇌과학 논문들이 실리는데 우리가 그걸 다 커버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논문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문을 리뷰해 주실 분은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의 최민희 교수님이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최민희입니다. 저는 교수고요. 교수님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실 소개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퇴행성 뇌질환 연구실이고요. 각종 다양한 뇌질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뇌질환의 원인이 되는 기작이나 이런 것들을 스템셀을 이용해서 또 브레인 오가노이드라는 기술들을 이용하셔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데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발표해 주실 논문은 어떤 거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논문의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Infiltrating CD8 positive cells exacerbate Alzheimer's disease pathology in a 3D human neuroimmune axis model 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여기서 딱 보면 키워드가 나오죠. CD8 positive T cell, 그리고 Alzheimer's disease, 그리고 3D human neuroimmune axis model인데요.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볼 것은 이 infiltrat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의 뜻을 의미가 정확하게 다가오나요? 또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막 침투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냥 무빙하고 트랜스퍼링이 아니라 약간 인베이딩한 느낌이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를 이 인필터레이팅을 쓰는데 이 CD8 포지티브 T셀, 그러니까 T셀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뇌 안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정상일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T셀은 이제 이뮨셀이죠. 네, 뭐 B셀, T셀 중에 그 중에 CD8 포지티브와 CD8이라는 진을 익스프레션하는 T셀. 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이뮨셀은 무엇이었죠? 마이크로글리아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가 사실 메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CD 포지티브 T셀이 있으니 이거는 인필트레이팅인 거죠. 그렇게 인필트레이팅이 됐을 때 알츠하이머의 파솔로지가 더 가속화되는데 이거를 3D Human Neuroimmune Axis 모델을 가지고 증명을 한 재밌는 논문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이미 설명이 많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기로는 뇌신경은 그러니까 뇌신경 구조는 그 BBB로 쌓여 있고 일반 우리 이뮨 시그널들이 잘 침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대신 그 뇌 안에 있는 마이크로글리얼 셀들이 이민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연구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특이한 T셀들은 어떤 이뮨 릴레이티드 셀들은 어떤 조건에서는 뇌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한 병들을 더 가속화시키고 더 악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연구할 때 사실 막 사람한테 해볼 수는 없는데 3D 휴먼 뉴로 이뮨 액시스 모델이라는 어떤 모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한 것 같네요. 네, 이 논문의 키워드죠. 이게 있어서 좋은 결과, 증명을 했던 거죠. 한번 궁금하네요. 또 그 저자 목록을 보니까 한국 연구자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보스턴에 있는 MGH 랩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연구를 하신 논문입니다. 네, 그런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계시고. 네, 그럼 한번 논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논문에서 말하는 백그라운드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그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탕글들이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아주 키 홀마크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탕글은 이 이뮨 리스폰스를 그러니까 abnormal immune response,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이뮨 리스폰스를 트리거하거나 또는 브레인 인플라메이션, 그러니까 뇌 감염을 트리거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 밖에 있는 T셀이 이 AD 파솔로지, 그러니까 뇌에 들어오면 AD 파솔로지를 가속화시킨다는 그런
몇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피노미나 자체를 연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T셀이 외부에서 안에 들어와 침투했다라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침투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피노미나를 스터딩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 3D 휴먼 뉴럴 이뮨 시스템 액시스 모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 이제 치매라는 질병을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백그라운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홀마크, 제일 이제 뚜렷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병리적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그래도 타우 이제 우리 엑손의 그 마이크로튜브를 구성하는 구성품 중에 하나인 그것들이 막 서로 엉켜가지고 어그리게이션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관찰이 되었고 아 이게 원인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 이게 있다라는 것이 알츠하이머의 질병 유발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관찰이 되어 왔는데 그리고 이게 알츠하이머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그리고 뇌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도 트리거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 그 거죠. 어그리게이션들이 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T셀들이 침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연구가 조금씩 되어 왔는데 네. 그걸 실제로 연구하는 모델이 더 필요했었고 네. 그럼 그 모델이 어떤 건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치매 환자의 뇌를 열어봤더니 이렇게 T셀들이 발견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침투했는 그 현상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그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논문의 키 테크놀로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3D 휴먼 뉴럴 이뮨 액시스 모델이라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중간에는 가운데 작은 통이 있고요. 이게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디바이스로 기본적으로 아주 작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거를 이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이렇게 infiltration, 그러니까 peripheral blood immune cell, 그러니까 모노뉴클리어 셀이 침투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침투했던 이 이뮨 셀들이 그러니까 브레인 안에 있는 셀들, 그러니까 레지던트 셀을 했던 이유가 뉴런뿐이 아닌 다른 아소사이트나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셀들과 함께 인터랙션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지금 보시는 이 구조가 실험 도구로 만든 것 같고 네. 아주 작은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니까 정말 작은 건가 봐요. 네. 여기서 그럼 셀을 키우는 거겠네요. 셀을 집어넣죠. 아, 저기에 이제 셀들을 막 네. 각기 통에 집어넣고 근데 그냥 디쉬에다가 이 2차원 평면에 키우는 게 아니라 이런 몇 가지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셀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셀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뉴런들을 넣고요. 가운데요? 네, 가운데 넣고 네. 이 밖에 이 4개 챔포 중에 우리가 원하는 T셀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침투한다고 여기 지금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네. 그 채널들이 있는데 10 마이크로미터 거리 아, 위에 여기 있는 이게 사실 채널들이 있어요. 빗금처럼 되어 네, 있는 네, 네, 모양이고 네. 거기가 통로가 있는 채널이 네, 있군요. 네. 그게 1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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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씩 해서 400개가 있어요. 아, 이 주변을 100개씩. 네, 다리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10 마이크로미터여서 셀이 이동하는 거고 더 작은 분자들 이동을 보기 위해서는 그걸 더 사이즈를 줄여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이 구조가 그 브레인의 외벽처럼 돼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뉴런을 키우고 뭐 T셀, B셀 몇 가지 셀들을 이동하는지를 키우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네, 관찰한 네.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다 그냥 섞어서 위에다가 셀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직접 이 바깥에 있는 셀들이 안으로 이동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만든 그 마이크로 그루브예요. 그렇군요. 이게 그냥 제목에서 언급된 그 3D 모델이네요. 네, 네. 이 비디오가 있는데요. 이게 안에 뉴런이고요. 뉴런의 그러니까 이 뉴런의 GFP 마커들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퍼플 셀이 T셀, 그러니까 휴먼에서 아이솔레이트된 T셀들이에요. 여기 지금 그루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 아, 이 형광 부분과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브레인 네, 컴파트먼트고 네. 여기가 이제 통로 채널들이 있고 이 보라색 T셀들이 이동을 하고 있네요. 네, T셀은 실제로 들어가고 있고 안으로. 아이솔레이트 시킨 다음에 그 트래커, 그러니까 플로레센스 트래커에 염색을 시켜서 거기다 플레이트 시키면 한 24시간 동안 이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파란색은 호스트, 뉴클리어 다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으니까 이 가운데 들어가는 셀들을 알츠하이머 모델 셀 혹은 건강한 셀을 나눠놓고 이게 어떻게 다르게 들어가는지 혹시 이런 걸 보는 건가요? 네네. 여기서는 이제 알츠하이머를 보고 싶으니까 알츠하이머 셀 모델을 썼고요.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다른 디지도 쓸 수 있는 거죠. 파킨슨 모델을 보고 싶으면 파킨슨 셀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이 장치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죠? 네, 4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요.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첫 번째는 이 논문이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첫 번째 기본적인 가설을 증명을 하고 보여주고 그걸 바탕으로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그것을 저기 마이크로 디바이스, 플로딕스 디바이스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요. 이 4가지 제가 실렉트한 파인딩도 첫 번째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알츠하이머가 있는 마우스와 정상인 마우스를 비교했을 때 이 여러 가지 T셀 마커들이 많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CD4, 이 5X FAD가 그 알츠하이머 모델 셀이고 A-베타가 아그리게이션이 잘 되는 알츠하이머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Y 인덱스가 결국은 얼마나 침투했는지 그랬더니 그 모델에서 이 모델 셀들이 네, 이거는 침투가 아니고 이거는 플루이딕스를 안 쓰고요. 첫 번째 디바이는 그 셀 마우스 자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병이 든 환자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환자의 포스트 모토를 봤을 때 T셀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동했는지 증명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실험으로는 AD 마우스, 사람을 볼 수 없으니까 AD 마우스를 봤더니 이렇게 어딘가에는 이런 CD4, CD8 포지티브 셀들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마우스,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에서는 실제로 뇌의 T셀의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나 있다. 그래서 어디선가 아마 침투를 했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면 이 플루이딕스에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이렇게 아이솔레이트된 T셀과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트 마이크로글리아, 이 마이크로글리아는 iPS 드라이브도 만든 셀이고요. 그러니까 셀 타입이 좀 섞여 있긴 해요, 이 실험에서는.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뉴런들은 그 이모털라이즈 셀 라인을 써서 거기에 AD 관련된 뮤테이션 트랜스펙트 시키는 그런 방법을 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셀 타입이 셀의 그 스페시스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셀 타입을 정확히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드디어 여기 중간에 뉴런을 넣고 이제 CD4 또는 CD8을 넣거나 또는 마이크로글리아를 같이 넣거나 안 넣거나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보면 컨트롤하고 AD 셀을 비교를 해보면 어딘가에서 되게 셀이 뉴런은 GFAP가 레이블링 익스프레션 돼서 뉴런의 개수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GFAP가 많으면 뉴런이 많다고 생각하고 적으면 뉴런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컨디션에서 확연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CD4는 없는데 CD8은 있고 마이크로글리아를 같이 있고, 그러니까 마이크로글리아와 CD8이 같이 있을 경우에 셀이 가장 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CD8은 있고 2개가 다 없을 때도 충분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 자체는 거기서 살아남은 셀들이 몇 개나 됐느냐, 렐러티브 GFP 파시브, GFP로 살아남은 셀들의 개수를 셌더니 이 조건에서 보면 거의 뭐 제일 많이 셀들이 죽어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그게 그 CD8과 이게 뭐였죠? 마이크로글리아. iPS 드라이브드 마이크로글리아. 그러니까 같이 침투한 경우. 네. 그걸 2개를 같이 섞어서 주는 경우가 셀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는 결과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뇌에서는 인플라메이션 생겨서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래서 CD8이 들어오고 아니면 뭐가 먼저 들어와서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 시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플라메이션 생기면 마이크로글리아도 같이 액티베이션 되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플라메이션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지금 파란색은 AD 조건이었는데 컨트롤 조건에서는 똑같이 CD8과 마이크로글리아가 주어진 조건에서 셀데스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네요. 별로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AD의 파솔로지가 없으면 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메이션 생겼다고 우리 뇌가 내 세포가 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는 다시 또 리커버리가 되고 그런 상황을 좀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CD8이 그 AD 모델의 뉴런들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봤네요. 네, AD의 그 병리적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건 CD8이 침투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마이크로글리아도 액티베이션 되니까 CD4보다 CD8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 이제 두 가지 데이터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인플라메이션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 각각의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 얼마큼 어떤 종의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지를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여기서는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 쓰지 않고요. 앞서 실험과 같이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그냥 컨트롤 뉴런이나 AD 뉴런의 컨디션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가 있는 거와 없는 걸 봤을 때 CXCL10이라는 사이토카인, 이게 사이토카인의 종류인데요. 여러 가지 아마 요즘 아세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다 같이 봤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CXCL10은 AD일 때 아주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AD일 때 마이크로글리아가 있을 때 없을 때 둘 다 모두 이 사이토카인이 아주 많이 증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AD 모델 마우스 실제 브레인에서 브레인을 꺼내서 봤을 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과 아니죠, 그게 아니죠. 네, 사이토카인을 측정했어요. 아, 이번에는 사이토카인 네. 이뮨 몰레큘을 측정했더니 이 AD 모델 컨트롤 두 개의 이제 컨트롤에서 AD 모델에서는 CXCL10이라는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높은 레벨로 관찰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컨트롤일 때는 나오지 않았던 사이토카인이 그러니까 AD일 때 마이크로글리아가 있을 때는 없을 때 차이 없이 아주 많이 분비를 됐는데요. 네. CCL5 이 사이토카인도 좀 흥미로운 데이터인데 컨트롤일 때 안 나오고 AD일 때 좀 많이 나왔는데 컨트롤일 때 마이크로글리아가 있으니까 또 많이 나왔던 그런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AD 스페시픽 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나중에 연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AD에만 스페시픽하게 반응하는 시크릿이 되는 그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그게 CXCL10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왜 했을까요? 그러게요. 이걸 왜 한 거죠? 왜 했을까요? 갑자기 왜 CXCL10이 나왔을까요? 사이토카인을 왜 봤을까요? 알려주세요.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토카인을 타겟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중에 가장 AD 스페시픽한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의 항상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게 레스큐가 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는 CXCL10을 뉴트럴라이즈 시키는 안티바디를 달고 처리를 했더니 이렇게 안티바디가 있는 경우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GFP 포지티브는 뉴런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AD가 처리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뉴런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 본 연구에서 찾은 건 CD8이 많은 경우에 그 셀 데스가 유도됐다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순서상 아마도 CD8이 다음 단계에서 CXCL10이라는 사이토카인을 트리거시켰을 네, 걸 네, 가능성을 맞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거네요.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CD8이 CXCL10을 그러니까 릴리즈를 트리거시키면 그것 때문에 아마도 셀데스로 다음 결과가 이루어지니까 논리는 이 CXCL10을 블락해버리면 네. 혹시 셀데스를 멈출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결과군요. 네, 그래서 여기선 다시 마이크로플루이드 디바이스를 써서 T셀 트리트한 거 넣고 중간에 뉴런을 넣어서 이제 이동하는 것을 봐서 셀의 숫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좌측이 AD 그 모델 모델 그 셀에서 우리 마이크로플루이딕스에서 실험했던 3D 모델, 거기서 이제 셀이 많이 죽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뭐 안티바디를 넣었다고 했죠. 네, 뉴트럴라이즈 시켰어요. 뉴트럴라이즈 시킨 대상이 이제 CXCL10이고요. 네. 그랬더니 relative GFP 개수랑 뭐 셀 자체를 개수한 거 그리고 TUJ 비타 그러니까 TUJ 포지티브 셀 왜냐면 여기는 endogeniously expressing 하는 마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뉴런인지 또 확인을 한 거죠. TUJ 결국은 이제 같은 인덱스긴 하네요. 실제로 뉴런들이 얼마나 잘 살아남았는지를 세 개의 다른 방식으로 보여줬는데 실제로 안티바디 처치하면 굉장히 유의미하게 셀 데스가 감소했다. 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이
뭘까요? 글쎄요, 뭐죠? 저는 아마 다른 데 있을 텐데 제가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냥 컨트롤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건강한 상태에서 이 뉴트럴라이즈 안티바디를 썼을 때 혹시 더 나빠지진 않았을까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여기서 있을 이제 것 같네요. AD 모델에서만 데이터가 보여주고 네, 있는데 네. 실제 컨트롤 건강한 조건에서는 네, 어떤 이뮤 역할을 테라피를 하는지 한 거니까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이 논문의 중요한 것은 앞에 설명했듯이 T셀에 정말 들어온 그 트리거 인피트레이팅 되는 그 피노미널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을 바꾸면서 실험 환경을 바꾸면서 증명해 보여주고 그리고 뭐 테라피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 앞에서 보여줬던 그 뉴트럴라이즈한 안티바디 테라피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여줬는데 저는 이게 연구하는 방향, 그러니까 연구의 방법론이 있어서 아주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에 제일 처음에 어떤 질문이 딱 생겼을 때, 그 어떤 장비를 바꿈으로써, 어떤 장비를 만듦으로써 질문을 해결하는 새로운 장비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장비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찾아가고 증명을 하고 마지막에 테라피까지 하는, 그러니까 치료 관련된 연구에서는 좀 모범적인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장비를 다양한 방식으로 또 적용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겠네요. 꼭 네. 알츠하이머 모델이 아니더라도. 네, 여러 가지 질병 모델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마이크로 그루브의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뭐 분자도 같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장치입니다. 이 논문에서 직접 다루지 않은 건 그러니까 CD8 포지티브 T셀이 어떻게 뇌로 들어가는지를 다룬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모델에서 이제 T셀이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줬고 네. 이 3D 모델 툴에서는 원래 지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네, 하긴 네. 했네요. 네. 하지만 일단 이게 침투했을 때는 CXCL10이라는 다음 컴포넌트를 더 릴리즈 시키면서 결국 셀 데스를 유도하는 네, 이런 그래서 결과를 CXCL 그 탭을 블로킹을 하면 이제 셀 데스도 감소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는 실제로 AD 모델 마우스 브레인에서 이 CXCL10을 블락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레스큐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테스트가 좀 네, 궁금하긴 한데 그 동물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셀 그렇군요. 레벨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소 인비트로한 데이터긴 한데 네. 그 인비보 데이터로 했으면 또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인 것 같고요. 네, 혹시 이 연구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 F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액티베이티드 마이크로글리아만 있을 경우에도 그 남아있는 그 셀 수가 적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액티베이티드 마이크로글리아는 이 CD8과 상관없이 그것만 있어도 그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AD 모델에서 이 AD 모델은 특히 A비타 아그리게이션이 많이 생기는 모델인데요. 그 A비타 아그리게이션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 자체가 이뮤 리스폰스를 유발하고 그럴 경우에 마이크로글리아가 있으면 그러면은 사이토카인이 릴리즈되고 그러면 세포 독성으로 인해서 뉴런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가운데 챔버에다가 뉴런을 양을 하고 네. 이제 양쪽에다가 이제 이뮨셀들을 두고 인필트레이팅 하는 걸로 확인한 네. 것 같은데 지금 바이오칩이라는 게 연구가 계속해 왔잖아요. 근데 저런 형태의 바이오칩이 이 논문에서 처음 개발된 건지. 네, 아니에요. 특히 이 플로이딕스는 앞에 제가 잠깐 여기에 보면 이 논문들이 먼저 있었던 논문이에요. 이 팀에서 만들었던 디바이스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모디파이 시켰는데 이런 종류의 챔버는 사실 다른 연구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챔버가 이제 이 연구에서 새로 개발된 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모양은 여기서 처음이지만 이렇게 중간에 있고 그루브 있고 하는 마이크로 플로이딕 디바이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디바이스 자체의 어떤 노벨티라기보다는 저걸 이용을 해서 근데 이 디자인 이렇게 중간에 뉴런 이거 컴파먼트를 넣고 양쪽에 파리퍼럴 컴파먼트를 넣는 그 디자인은 이 논문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툴이 사용되긴 했지만 네, 네.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실험한 건 이 논문에서의 네, 독창성이고 네, 네. 예, 그것도 훌륭한 연구 성과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훌륭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 모델은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가 그 휴먼의 뉴런들과 그다음에 이뮨셀들의 어떤 그 구조를 모방한 어떤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셀을 키워 나갔을 때 우리 휴먼의 브레인이 갖는 그 실질적인 그런 복합적인 구조와 그 구조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 연구 결과에 포함할 수 있는지 네,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세포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 자체에 항상 있었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한계점이고요. 그래서 뭐 오가노이드로 해서 좀 더 휴먼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을 관찰하고자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시스템을 보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것처럼 여전히 사실 인비트로 조건에서 나온 결과가 네. 실제 브레인 조건에서 인비보하게 증명된 건 아니라서 네.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채널 사이즈나 이런 것도 뭐 10마이크로미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브레인 조건이랑 똑같은 건 아닌 거긴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셀 하나의 사이즈, 셀 하나의 이동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10마이크로미터로 만드는 거예요. T셀 하나하나가 이제 지나갈 수 지나가는 있도록.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논문 감사드립니다. 결국 이 논문을 통해서 또 알츠하이머의 이 병변이 가속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패스웨이로 CD8 포지티브 T셀 그리고 CXCL10이라는 사이토카인 이 서킷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앞서 본 과정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를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오늘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